30살 넘게 동정을 유지하던 주인공, 대마법사가 되려나 고민할 때 누군가 나타나 자신을 미연시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게임 속 세상에서 먼치킨으로 하렘을 즐기게 되나 했지만 현실은 1412년 천년제국 로마제국에 몰락, 그 마지막 황제가 될 황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연애나 하렘은커녕 나라가 멸망당해 죽을 위기에 빠진 주인공. 히로인이라고 나오는 캐릭터들은 9살짜리 꼬맹이를 꼬시려는 또라이들 뿐이라 전부 내쳐버리니 솔로 정진이라는 연애를 안 할수록 능력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이상한 능력이나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로마 제국의 마지막 희망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미연시인데 연애를 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36화까지 보았습니다. 우선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소설이 연상되시나요? 미연시 세계가 수많은 히로인들 사이에서 고자 주인공이 되어서 별의별 사건에 엮이며 연애 못하며 고통받는 라노벨? 어떤 것을 상상하던 무너져가는 제국의 황제로 역대 최악의 적을 상대하며 고분분투하는 대체 역살물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선 제목은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극 초반 약 10화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연시의 밑자도 게임의 기억자도 안 나옵니다. 시스템 창과 스탯?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언급 한 번 안되고 딱히 게임 시스템적으로 지역을 보는 미니맵이나 스킬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미연시라는 이름에 맞게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히로인들도 극초반 딱 2명 등장하고 그 뒤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이 당시 유럽의 종교 기독교는 일부 1처제가 원칙이어서 하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대체 역사물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보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지만 솔직히 이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 고개가 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대체 역사물의 특성상 원 역사를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재미가 없고요. 이 작품의 배경은 15세기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15세기부터 18세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오스만 제국의 부흥 시기를 배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국사도 아니고 하다못해 유명한 나폴레옹이나 잔다르크도 아니고 메흐메트 2세나 콘스탄티노스 11세를 알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매우 예외적인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4년간 플레이에 플레이타임 3600시간에 달하는 최애 게임이 바로 정확하게 이 시점을 기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생소한 지명과 국가명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 지역의 지도와 지명들에 대해 TMI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설을 보지도 않을 거고 관심도 없으면 정말 쓸데없는 정보이니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도에 보이는 오른쪽 현재 터키 지역이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왼쪽 현재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등이 있는 지역이 발칸 반도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이는 초록색깔 국가가 바로 주인공의 숙적 오스만 제국이고 옅은 빨강색깔 국가가 주인공의 나라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 아래 저 지역이 초반에 주인공이 떠나는 수도와 분리된 지역 모레아입니다. 저기서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소설 극초반 700명의 병력과 1000명의 용병으로 공격해 점령하는 지역이 모레아 바로 위쪽 하양색 지역이고 그 우측 상단이 아테네, 모레아 바로 위쪽 녹색 지역이 에피루스입니다. 그 위쪽 분홍색 지역이 알바니아이며 더 위 노란 색깔이 세르비아입니다. 지역에 대한 TMI는 마치고 다시 리뷰로 넘어오면 대체 역사물 그리고 중세 전쟁물로서는 정말 손에 꼽히는 가히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허울뿐인 제국 그리고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캐릭터들과 주인공의 입체적인 묘사는 최상급입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명장인 적과 주인공의 두뇌 싸움, 단순히 전쟁의 전략에서 끝나지 않고 국제 정세, 외교 관계,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는 주인공과 적의 지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보통 소설에서 주인공이 똑똑하면 적이 멍청해지는 이유가 주인공이 함정을 파고 전략을 세우면 적이 걸려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은 그만큼 멍청해질 필요가 있죠. 그걸 적의 지능을 깎지 않고 스토리를 전개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걸 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똑똑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설정상 절대 멍청해선 안 되는 중요 인물들의 지능은 진짜 대단합니다. 하지만 원 역사를 모른다면 재미는 반으로 줄어들 거고 역사에 관심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재미는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 깊이 있고 뛰어난 두뇌 싸움과 판타지 없는 중세시대 전쟁을 싫어한다면 아예 재미없는 소설이 돼버리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체 역사물이라는 장르의 한계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재미있게 봤지만 남에게 추천하기는 힘든 작품입니다.
장점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 분량이 좀 많이 적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개가 느리지는 않지만 빠르지도 않고요. 역사에 관심이 많고 가볍게 소설을 보기보단 깊이 있게 중세시대 전쟁물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제가 매기는 미연 시인대 연애를 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4점, 필력 5점, 설정의 탄탄함 4점, 주인공의 지능 4.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5점, 스토리의 깊이 5점, 소설의 어두움 4점입니다.